오늘도 출근해서 주식 앱을 열었습니다. 관심 종목 맨 위 플러스 37%라는 빨간 숫자. 심장이 두근거렸죠. 그때 카톡이 왔어요. 형, 이 종목으로 한 달 만에 200 벌었어. 유튜브에도 관련 영상이 쏟아졌고 커뮤니티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글뿐이었습니다. 장이 시작되자마자 당신은 매수 버튼을 눌렀어요. 대출까지 받아서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매수하고 나니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회사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고 커뮤니티만 새로 고침하며 원금만 회복하면 팔겠어 라고 되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400년 전에도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1637년 네덜란드 장인 10년치 연봉을 호가하던 튤립 구근이 단 하루 만에 양파값이 됐죠. 대출받아 튤립을 산 상인들도 경매장 게시판을 붙들고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400년이 지났지만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불안과 후회는 그때와 똑같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패턴으로 400년 동안 누군가는 돈을 벌어왔고 누군가는 전부 잃어왔죠. 그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1637년 튤립 버블부터 들어가 보죠. 당시 네덜란드는 유럽 금융의 중심이었습니다. 동인도 회사를 통한 무역으로 돈이 넘쳐났고 암스테르담에는 자본이 몰려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동인도 회사 주식은 너무 비쌌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살 수 없는 가격이었죠. 그때 등장한 게 튤립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에서 건너온 이 꽃은 처음엔 귀족들의 정원 장식용이었어요. 그런데 재배가 어려웠고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독특한 무늬가 생겼거든요. 이 무늬가 희귀할수록 가격이 올랐습니다. 1636년부터 본격적인 투기가 시작됐죠. 사람들은 아직 땅속에 있는 튤립 구근의 미래 가격에 돈을 걸었습니다. 현대 금융시장의 선물 거래와 똑같은 구조였어요. 심지어 술집에서 거래가 이뤄졌고 현금도 필요 없었습니다. 내년 4월에 구근을 배달하겠다는 약속만으로 계약이 성사됐거든요. 자본금이 없는 사람도 거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귀족부터 굴뚝 청소부까지 모두가 튤립에 뛰어들었죠.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1637년 2월 한 달 동안만 2600% 상승했어요. 가장 비싼 품종은 숙련 장인 연봉의 12배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튤립 구근 하나에 3천만 원이 넘었죠. 어떤 상인은 농장 1년치 수입에 해당하는 2500길더를 희귀 구근 하나와 바꿨습니다. 튤립 하나로 살찐 돼지 8마리, 황소 4마리, 양 12마리, 밀 24통, 와인 2통, 맥주 600리터, 버터 2톤을 살 수 있었거든요. 튤립은 네덜란드의 4번째 수출 상품이 됐고 최고 은행에는 튤립 구근 보관금고까지 생겼어요. 심지어 금 보니제에서 튤립 보니제로 바꾸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1637년 2월 3일 갑자기 거래가 멈췄습니다. 하를렘 경매장에서 처음으로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소식이 퍼지자 패닉이 시작됐죠. 모두가 동시에 팔려고 나섰지만 사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격은 곤두박질 쳤고요. 2월 첫째 주말 이틀 동안만 최고가 대비 95% 폭락했습니다. 3개월 만에 나온 5월 자료에서는 최고점 대비 95%에서 99%가 빠져 있었어요. 세계 대공황 때 2년 동안 75% 빠진 것과 비교하면 역사상 최악의 단기 폭락이었던 겁니다. 어음은 부도가 났고 지불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결국 모든 튤립 계약을 무효화하고 10% 보상만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죠. 현대의 파생상품 시장 규제와 유사한 최초의 금융 규제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튤립 버블이 네덜란드 경제 전반에 미친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구두로 약속하거나 모호하게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버블이 터진 후에도 실제 현금이 오간 내역이 적었거든요. 하지만 심리적 충격은 컸습니다. 절제와 금욕을 강조하는 칼빈주의 미덕관이 부활했고 튤립 투기에 참가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소책자가 쏟아졌어요. 이제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1720년 런던의 남해 회사 버블입니다. 영국 정부가 공공부채 정리를 위해 설립한 이 회사는 실체 없는 무역 독점권으로 주가를 띄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이작 뉴턴이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그 천재 과학자 말입니다. 뉴턴은 초기에 남의 회사사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냈고 현명하게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 돈을 버는 걸 보고 참지 못했습니다. FOMO 즉 나만 빠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인 거죠. 결국 뉴턴은 고점에서 다시 진입했고 파산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유명하죠.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고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조차 감정을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남의 버블이 붕괴된 후 영국 의회는
버블 방지법을 제정했지만 인간의 탐욕을 막을 법은 없었어요. 튤립에서 남의 회사까지 약 8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대도 바뀌었고 나라도 달랐죠. 하지만 패턴은 똑같았어요. 초기 보유자들이 가격을 띄우고 대중이 몰리면 빠져나가는 구조. 마지막 매수자들은 항상 뉴스를 듣고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을 훨씬 앞으로 당겨볼까요? 2007년 대한민국 서울로 넘어갑니다. 루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매출 54억 원에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하던 소형 자동차 부품 회사였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던 이 회사의 주가가 1250원이었는데 세력에 의해 6600원까지 올라갔죠. 5배 이상 상승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세력들이 급하게 물량을 던지면서 10일 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어요. 한 달 만에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태에 투입된 작전 자금만 1,500억 원이었고 고점에서 산 개미들의 손실은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았죠. 1637년 튤립과 2007년 루보, 37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지만 구조는 동일했습니다. 매집, 띄우기, 털기, 3단계죠. 먼저 세력은 시가총액 500억에서 1,000억 사이의 소형주를 타깃으로 잡아요. 규모가 작아야 적은 돈으로 주가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개월에 걸쳐 아주 조용히 매집하죠. 주가가 흔들리지 않도록 눈에 안 띄게 여러 계좌로 쪼개서 사들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종목은 거래량도 없고 뉴스도 없고 커뮤니티에 언급도 없어요. 개미가 볼 게 없는 겁니다. 관심조차 없죠. 이게 세력의 의도입니다. 개미 없이 혼자 물량을 쌓아가는 기간이거든요. 매집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이제 띄우기에 들어갑니다. 주가를 올려야 하는데 그냥 사기만 해서는 안 돼요.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여야 외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세력끼리 주식을 서로 주고받죠. 실제 외부 투자자에게 넘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거래량과 체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걸 통정매매라고 해요. 거래량이 붙고 주가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다음 단계가 동원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종목 추천글이 올라오고 리딩방에서 이 종목이 언급되죠.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고 때로는 언론을 통해 호재처럼 들리는 정보가 흘러나옵니다. 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봐요. 더 오르면 더 많이 보고요. 뉴스가 나고 유튜브에 올라오고 단톡방이 달아오릅니다. 바로 이 시점에 개미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 털기가 시작됩니다. 개미가 들어온다는 건 이제 내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세력은 수개월에 걸쳐 매집해둔 주식을 개미에게 조금씩 넘깁니다. 한꺼번에 팔면 주가가 급락하니까 조금씩 분할해서 파는 거죠. 주가가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와중에 슬금슬금 빠져나가요. 개미는 계속 삽니다. 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요. 뉴스도 좋아 보이고 커뮤니티도 뜨겁죠. 세력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오히려 늦게 들어온 걸 아쉬워하면서 더 사고요. 그리고 세력의 물량이 다 소진되는 순간 주가를 떠받치던 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더 이상 받아줄 큰 손도 없고 세력이 없으니 주가를 올려줄 매수세가 없어요. 다음은 폭락입니다. 1637년 튤립도, 1720년 남의 회사도, 2007년 루보도 정확히 이 패턴이었죠. 시대와 나라와 자산은 달랐지만 구조는 동일했습니다. 초기 매집, 대중 유입, 세력 이탈, 폭락, 이 4단계가 400년 동안 반복된 거예요. 이제 가장 최근 사례를 볼 시간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2차 전지 열풍이죠. 에코프로 BM으로 대표되는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어요. 언론은 미래 산업이라고 떠들었고 유튜브는 2차 전지 추천 영상으로 넘쳐났습니다. 단톡방마다 에코프로 얘기가 나왔죠. 2023년 당시 에코프로 그룹 시가총액은 70조 원을 넘어서며 그룹주 순위 6위까지 올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기업 집단에 처음 지정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중국의 이 차전지 기업 부상과 전기차 수요 둔화로 관련 주가가 하락세에 접어들었죠. 에코프로 주가는 52주 최고가 19만 원에서 최저가 37,75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약 80% 폭락한 겁니다. 2020년 들어서 유가 상승과 ESS 수요 확대 기대감에 다시 회복세를 보이긴 했어요. 연초 대비 S프로는 85%, 에코프로 BM은 55% 상승했죠. 2026년 5월 현재 에코프로 주가는 15만 5천 원 수준입니다. 고점 대비 여전히 20% 이상 낮은 가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고점에서 산 사람들이 지금도 원금 회복을 기다리며 해당 종목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오면서 한국 주식시장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2026년 1월 5천선을 돌파했고 2월 6천선, 5월에는 7천선까지 뚫었어요. 2026년 5월 12일에는
장중 한때 8,000선 직전인 7,990.67까지 치솟았습니다. 사상 최고치였죠. 무엇이 이끌었을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AI 슈퍼사이클로 인한 반도체 호황이었어요. 2026년 삼성전자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32조 원, SK하이닉스는 247조 원입니다. 개별 기업이 2025년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수치죠. 2026년 5월 6일 코스피는 6.45% 폭등했는데 상승 종목수는 200개에 불과했고 하락 종목수는 679개였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4.41%, 10.64%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이끈 겁니다. 코스피에서 이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6년 2일, 월 2일 38.83%에서 5월 6일 49.49%로 거의 절반 가까이 늘었죠. 무슨 뜻일까요? 지수는 올라도 대부분의 개별 종목은 안 올랐다는 겁니다. 이 차전지에 묶여있던 사람들은 이 엄청난 반도체 랠리를 옆에서 지켜만 봤어요. 원금 회복을 기다리느라 다른 기회를 다 놓친 거죠. 냉정하게 계산해 봅시다. 30% 손실이 나면 원금 회복에 43% 상승이 필요합니다. 50% 손실이면 100% 올라야 해요. 2배가 돼야 겨우 본전이죠. 60% 손실이면 150% 올라야 합니다. 3배 가까이 올라야 원금인 겁니다. 에코프로 고점에서 산 사람은 약 80% 손실이었어요. 원금 회복하려면 400% 상승이 필요하죠. 5배가 올라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수치예요. 그 기다리는 1년, 2년 동안 반도체가 오르는 것도, 방산이 오르는 것도, AI 테마가 폭발하는 것도 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종목만 붙들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400년 동안 반복된 패턴의 핵심입니다. 1637년 튤립의 전 재산을 걸었던 네덜란드 서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튤립 원금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주식은 계속 올랐죠. 1720년 남해 회사에 고점 진입한 뉴턴도 같았습니다. 원금만 돌아오면 팔겠다고 생각하며 버티는 동안 다른 기회들이 지나갔어요. 2007년 루보에 물린 사람들도 2023년 2차전지 고점 매수자들도 똑같은 함정에 빠진 겁니다. 원금 회복 대기, 이게 가장 오래 가장 깊이 투자자를 묶어두는 심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똑같은 패턴이 400년 동안 반복되는 걸까요? 사람들이 역사를 모르는 걸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튤립 버블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죠. 남해 회사도 루보 사태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앞에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면 이번엔 다르다고 믿게 돼요. 1637년 튤립은 그냥 꽃이었지만 2023년 2차전지는 미래산업이라고 생각하죠. 실체가 다르다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구조는 똑같아요. 초기 보유자의 매집, 대중의 유입, 세력의 이탈, 그리고 폭락. 찰스 킨들버거라는 경제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버블의 역사는 다르게 보이지만 구조는 동일하다고요. 매혹, 찬여, 과열, 위기, 붕괴. 이 5단계는 400년간 반복되었고 앞으로도 반복될 겁니다. 튤립은 2차전지가 되고 남해 회사는 AI 테마주가 되고 루보는 다음 작전주가 됩니다.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매수자는 항상 같은 사람입니다. 뉴스를 듣고 들어온 사람, 유튜브를 보고 들어온 사람, 단톡방 링크를 받고 들어온 사람, 역사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죠. 2026년 5월 현재 코스피는 7,6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증권사들은 하반기 코스피 목표를 하나만 포인트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승을 이끄는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대부분의 개별 종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요. 지수가 올라도 내 계좌는 안 오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수와 내 종목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반도체 대장주가 아니라 이미 뜨겁게 화제가 된 테마주, 소형주에 들어가 있죠. 행동금융학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시장 수익률을 이기는 개인 투자자는 전체 5%에서 10% 수준에 불과하다고요. 나머지 90%에서 95%는 시장보다 못한 성과를 냅니다. 시장 평균이 10% 오를 때 개인 대부분은 그보다 적게 벌거나 오히려 잃어요. 왜 그럴까요? 추격 매수 물타기, 손절 못하기, 원금 회복되기, 이 4가지 패턴 때문입니다. 하나가 시작되면 다음이 따라와요. 추격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내려가면 물을 탑니다. 물을 탔는데 더 내려가면 손절을 못해요. 손절을 못하고 버티다 보면 원금 회복되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종목의 포로가 되는 거죠. 1년, 2년 붙들고 있으면서 다른 기회를 다 놓치게 돼요. 이게 400년 동안 반복된 개인 투자자의 손실 패턴입니다. 1637년 튤립에 몰빵했던 네덜란드 서민도, 1720년 남해 회사에 재진입한 뉴턴도, 2007년 루보 고점 매수자도, 2023년 2차전지 추격 매수자도 모두 이 패턴을 밟았어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패턴을 깰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역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것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테마주 대신 지수를 샀습니다.
특히 미국 S&P 50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거래를 적게 할수록 유리한 구조예요. 세금과 수수료 문제에서 구조적으로 자유롭죠. 분석이 필요 없고 종목을 고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미국 경제 전체가 망하지 않는 이상 시간이 해결해 주거든요. 두 번째, 한 종목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분산했죠. 좋아 보이는 종목, 화제가 된 종목에 전 재산을 몰빵하는 순간 그 종목이 세력의 출구이거나 허위 공시 종목이면 회복이 없어요. 분산은 수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파국을 막는 전략이죠. 세 번째, 정보가 나를 찾아올 때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튜브 썸네일, 단톡방 링크, 커뮤니티 추천글로 들어오는 정보는 이미 주가에 반영됐거나 세력이 출구 전략을 시작한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보를 빨리 알수록 유리하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정보가 나한테까지 내려왔다면 그 정보는 이미 시장에 다 퍼진 거예요. 늦은 겁니다. 네 번째, 매수 기준과 손절 기준을 사기 전에 정했습니다. 살 때 이 가격이 되면 손절하겠다를 미리 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갈려요. 미리 정해두면 감정이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그 가격이 오면 그냥 파는 거죠. 아프지만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거든요. 1637년 튤립 버블 당시에도 손해를 안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기에 사서 대중이 몰리기 전에 판 사람들이죠. 1720년 남의 회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뉴턴은 첫 번째 투자에서는 수익을 냈거든요. 문제는 재진입이었죠. 2007년 루보 때도 2023년 2차 전지 때도 초기 투자자들은 돈을 벌었어요.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손해를 본 겁니다. 패턴은 명확합니다. 조용할 때 사서 시끄러울 때 파는 것. 하지만 인간의 뇌는 정반대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조용할 때는 관심이 없고 시끄러울 때 사고 싶어집니다. 무리 본능이 작동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위험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게 사바나에서 생존하던 시절의 유산이에요. 부족에서 배제되면 죽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이 본능은 치명적입니다. 모두가 말할 때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세력의 출구가 되거든요. 400년 전 튤립 투기꾼들도 지금 이 차전점 매수자들도 같은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만 년 동안 진화한 뇌로 200년 된 금융시장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배제하는 시스템 말이에요. 사전에 정한 손절 기준, 분산 투자 원칙, 지수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이 뇌의 본능을 우회하는 방법입니다. 1637년 네덜란드에서 튤립버들이 터진 후 사람들은 교훈을 얻었을까요? 아니요. 83년 후 1720년 영국에서 남해 버블이 터졌습니다. 287년 후 2007년 한국에서 루보 사태가 벌어졌어요. 16년 후 23년 2차 전지 열풍이 불었죠. 인류는 역사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의 역사에서는 배우지만 자기 차례가 오면 잊어버려요. 이번엔 다르다고 믿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번은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구조는 똑같아요. 이름만 바뀔 뿐이죠. 튤립이 남의 회사가 되고 루보가 되고 2차 전지가 되고 다음엔 또 다른 이름이 될 겁니다. 하지만 매집, 띄우기, 털기의 3단계는 변하지 않아요. 추격 매수, 물타기, 손절 못하기, 원금 대기의 4단계도 반복될 겁니다. 당신이 매수 버튼을 누를 때 반드시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식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어야 거래가 성립되니까요. 그 파는 사람이 나보다 이 종목을 더 오래 더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가능성을 무시하는 순간 400년 역사의 반복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개미가 몰리는 종목은 기회의 창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출구예요. 유튜브 썸네일에 뜨고 단톡방에서 링크가 오고 커뮤니티가 뜨거워질 때 그건 시작 신호가 아닙니다. 끝의 신호죠. 1637년 2월 3일 하를렘 경매장에서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던 그 순간처럼, 2007년 루보가 10일 연속 하한가를 맞았던 그 순간처럼, 2023년 2차 전지가 고점에서 반토막 났던 그 순간처럼 역사는 당신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같은 경고를 반복했어요. 이제 들을 차례입니다. 듣지 않으면 당신도 역사의 한 줄이 될 겁니다. 반복되는 패턴의 또 다른 사례로요.